가기사는 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하실 분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고 해서 일단 키트 검사는 했는데요.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자가격리에 한 3일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이제는 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는 뭐 오미크론 터지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주식 터지니까 좀 음, 기분이 싸하네요. 네, 주식이 참 생각보다 좀 많이 터지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 긴축이고 여러 가지 악재를 때려 맞았는데 뭐 추가로 뭐 전쟁까지 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심리는 진짜 공포 국면으로 떨어질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하는 후회함 속에서 언제 탈출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점이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보면 낙폭이 상당히 과대한 종목들 그런 낙폭이 그냥 나오더라도 평소보다는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보면 보통은 바닥에서 이렇게 큰 음봉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오늘 특히나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의 하락세가 굉장히 컸고요. 네. 최근에 계속 이런 움직임이 컸던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버텨주면서 코스닥 위주의 하락폭, 게다가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를 많이 차지했던 2차 전지, 게임주들 섹터가 좀 많이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300개가 넘었습니다. 1,320개가 1320개. 하락을 했는데요. 이 1,320개라는 숫자가 역대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코스닥 하락 개수더라고요. 오늘 어째 저도 좀 힘든 거 보니까 왜 힘들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왜 힘들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오늘은 저만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었군요. 네, 정말 네, 역대급인 날이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아직 1,700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걸 뭐 잘 2700. 버티고 해야 될지 2,700. 네, 근데 음, 이제 코스닥은 85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달 저점이 849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음, 근접하게 지난 1월 저점까지도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참 견디기 힘든 날이고 오늘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겠다. 이제 탈출하고 싶다. 이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저희들 임무는 이건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는 떠나는 걸 붙잡아야 되고 고점에서는 들어온 거를 막아야 되는데 음, 바닥권에서 떠나는 건 잡기가 쉬운데 고점에서 들어오는 거 막는 건 조금 어렵네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음, 고점인 걸 서로 간에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심을 했는데 단기 고점일 때는 좀 진입하는 거를 좀 천천히 하라고 말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수급은 큰 특징이 없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가 음, 코스피에서는 1,88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17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다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000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다 같이 약했고요. 일본도 2% 조금 넘게 빠졌고 홍콩이랑 상해도 1%대 초중반 정도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은행 업종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4.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최근까지 뭐 최고가를 썼었는데 오늘은 한 1, 2%대 하락세를 기록을 음. 했습니다. 그래도 은행 가지신 분은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입장에서 네, 보면. 음, 그렇죠.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SK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4%나 상승을 했고요. 뭐 음. 일동제약 3.5%,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각각 1.2%, 0%로 잘 견뎌줘서 오늘 의약품 섹터는 그나마 잘 방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그동안에 많이 후드려 맞은 것들 중에 일부는 그나마 몇 개는 반등을 했고 코스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진 놈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게 또 특징적인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종목들도 몇 개 있는데요. 뭐 10% 가까이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백신주 중에서도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8%, 8.5% 정도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메지온도 삼상 임상이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 9.6% 정도 큰 폭의 음.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주들이 이제 세 번째 업종 상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잘 방어를 했고요. 뭐 LG 플러스, KT, SKT 다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0% 근처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기계 섹터에서 나왔는데요. 무려 기계 섹터가 4.3%나 하락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네. 두산중공업이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상증자 청약을 했는데 우리 사주에서 많이 미달 물량이 나왔고요. 네.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6%, 현대건설기계 마이너스 5%, 두산밥켓 마이너스 4.5%. 오늘 기계 섹터에서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오늘 3%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자동차 섹터도 다 같이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네, 네. 현대위아와 만도가 4%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3.5%씩 하락했고 기아도 2.5%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난은 진짜 언제 해결될지를 잘 가늠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1층에 현대차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차가 거의 SUV 딱 한 대 남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6, 7대까지도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예 없어, 차가 차가. 예, 음. 아예 없는 날도 있고요. 한 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쇼룸 빌려놨는데 저 굉장히 비싼 임대료 주고 쇼룸 빌려서 차 한 대도 없는 쇼룸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음. 네, 그렇죠. 뭐 전시차까지도 다 팔리는 정도니까요. 수요 대비 참 공급이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참 전쟁 관련한 이 공포가 많은 분들의 걱정을 좀 사는 것 같은데요. 네. 메리츠에서 이 예견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발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S&P 500이 상승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미 예견이 음. 됐던 전쟁에 대해서는 발발한 후에 상승을 했고 반면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기습적인 공격으로 터진 전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 한국 전쟁이라던가 진주만 공습 같은 경우, 걸프전 쿠웨이트 침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침공 이후에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했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뭐 2차 대전이라든가 걸프전, 뭐 사막의 폭풍 작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딱 터지기 발발 전까지 그 직전까지가 가장 큰 주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오히려 터진 이후에는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통계 자료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미국에서 계속 16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받고 있잖아요. 실제 근데 16일에 전쟁이 뭐 터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겠지만 만약에 터지더라도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좀 우려가 좀 해소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들긴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증권맨들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전쟁이 나도 괜찮다 음. 이런 의견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긍정적인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는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저는 네, 오히려 조금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의 재산이 멀쩡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이런 도덕적 뭐랄까 괴리. 어쨌든 전쟁이 안 나야죠. 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고 뭐 여러 가지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뼈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어서 그게 세대를 넘어서까지 그 상처가 마음속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저는 뭐 저희 부모님이 전쟁 고아가 됐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거를 또 주식시장 괜찮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누가 16일 날 전쟁 난다 그랬는데 16일 날 전쟁 날 수 있을까? 이건 넌센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미 뭐 미국에서 다 예고를 한 그 날짜에 러시아가 딱 맞춰서 전쟁을 일으킬지는 참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다만 아니 이번 우크라이나 지난번 네. 네, 가까운 예로 크림반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점령됐는지 알았습니까? 크림반도 때요. 그때는 정말 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아무도 눈치를 못 그렇죠. 챘었죠. 그렇다면은 그 원래 성향이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건데 다 대놓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 자존심 싸움인데 자존심 싸움 잘못하다 진짜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서로 조금 누구라도 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누구라도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식으로든지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독일 총리가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실마리가 잘 풀려서 대화로 좀 해결이 되는 길을 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증시가 1월 달부터 이게 급격히 안 좋아진 게 미국의 긴축 이슈 때문이잖아요. 또 긴축 이슈는 또 과도한 물가 상승률 때문에 나타났고 그 물가 상승률은 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만약에 이게 전쟁으로까지 나아간다면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나타날 우려가 또 더 크게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높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가스관 끊는다고는 안 했지만 하여튼 공급을 못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가스값이나 이런 가격들이 더 급등할 양상도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CJ 프레시웨이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CJ 프레시웨이가 4분기 영업이익이 1,770억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170억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예, 시가총액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제외를 한다면 인센티브가 한 50억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 컨센서스가 192억인데 이를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 영향이고요. 판가 인상에 따른 매출 개선 효과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에서 보면은 1분기가 1월과 2월이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적자를 봤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비용을 절감했고 그리고 수요 호조 덕분에 흑자 달성이 무난할 것이다 이런 호전망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20%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5만 원 정도로 이제 상향을 해서 오늘 CJ 프레시웨이가 이 어려운 장에 무려 6%나 상승을 했고요. 그 네. 경쟁 관계 현대 그린푸드에도 오늘 좀 수급이 좀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좀 뭐 네. 5%, 6% 이상도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결국 네. 종가에는 2.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프레시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4,333억 그리고 거래량이 현재 53만 3천 주가 나왔는데 이 53만 3천 주는 작년도 6월 달에 약 한 70만 주 가까이 거래될 때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근데 과거 70만 주 거래된 이후에 주가가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가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고점에 다시 도달했어요. 여기서 이 주식이 차트상으로 더 좋아지려면 더 많은 거래를 뽑으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한번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 대비로 주가는 뭐 CJ 프레시웨어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에 그 다음에 또 급식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작년부터 상당히 싼 가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회복되면서 확실히 싼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CJ 프레시웨이 기준으로 한 달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150억 이상 계속 찍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코로나 타격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급식주들도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야기해보면요. 그 유상증자가 1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였는데요. 청약이 미달이 났습니다. 네, 구주주 청약에서는 105% 초과 청약이 몰렸는데요. 반면에 우리사주조합에서는 65%만 청약이 돼서 아주 크게 미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사주가 이제 전체 모집의 한 20%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로 봤을 때는 90% 이상의 청약이 다 됐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청약이 미달됐다는 소식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오늘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10% 음,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음. 회사 측 내부자가 안 좋게 설명에서는 본다니까. 네, 앞서 증자를 2번 정도 더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대출 한도를 모두 채워가지고 이번엔 좀 자금이 부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음, 있고요. 회사의 네.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청약을 안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구주주 청약이 끝났고 이제 일반 주주 대상으로 잔여주가 한 212만 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신주 발행가가 13,850원인데 현재 주가와의 차이가 오늘 또 주가가 1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좀 네. 감소를 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더 있으면은 아마 나머지 청약에서는 어느 정도 흥행을 거둘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네. 나머지는 뭐 90 몇 퍼센트는 이미 찼기 때문에 아마 추가 청약에서 미달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반면에 음, 호재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최대 공공전력 기업인 테네시 강유역 개발공사 TVA라고 하는데 여기서 SMR 이 소형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어제 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소식들도 향후 원전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카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저도 언뜻 딱 실적 발표를 보고서 아, 컨센에 미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일회성 인건비를 빼고서는 컨센서스를 오히려 상회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여러 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삼성이랑 KB에서는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NH증권은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나금투는 16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유안타도 이제 15만 8천 원에서 12만 8천 원까지 하향을 시켰는데요. KB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이제 올해 예상은 상회를 하겠지만 올해 실적은 예상을 상회하겠지만 수익성 개선 속도가 늦어질 거다라고 공통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특히나 콘텐츠나 이제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주요 자회사들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최근에 주가 하락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 네. 밸류에이션 하락에 이를 반영을 했고 목표가 하향 이유를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 영업비용도 증가를 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카카오가 네, 마이너스 음, 3% 기록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40조니까 일반 업체로 보면 40조에 걸맞는 이익을 빨리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네, 연결 이익 말고도 별도로도 꽤 많은 실적을 내야만 본질 가치 반영이 될 테니까 별도로 한 1조 정도만 이익이 나면 그때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언제가 그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 신임 남궁 대표가 이 스톡옵션 행사가라든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 도달할 때까지 뭐 급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선언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저희가 사례를 봤잖아요. 물론 그 정도의 네. 주주 환원 공격적인 환원은 아니고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지배구조 개선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음,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자꾸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겠죠. 예, 저희가 계속 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어저께 북미에서 크라이슬러 미니밴, 퍼시피카 PHEV가 이제 북미에서 리콜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총 리콜 대상은 이제 19,808대이고요. 과거 12건 정도의 화재가 같은 건으로 접수가 됐었는데 그에 대한 음, 리콜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 소재도 아직은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고 추후에 확인이 될 거라고 회사 측에서는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번 차량은 이제 PHEV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리콜 네. 비용은 코나와 이 GM 볼트 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아마 최대 500억 원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펀더멘탈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리콜보다는 오히려 이 걱정해야 될 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출하 차질 해소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차질은 뭐 LG에너솔루션은 마이너스 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불이 좀 안 나야 되겠죠. 네,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지. 네네. 뭐 물론 이게 이제 배터리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은 정말 불안해지겠죠. 예. 네, 화재 사건은 음, 진짜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이 화재가 GM 볼트 사건이 끝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냈었잖아요. 네. 그게 좀 어느 정도 이게 뭐 큰 규모의 화재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연기금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거래일째 순매도이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에너지 360억 솔루션. 정도. 네, 에너지 솔루션이요. 마이너스 네. 360억 정도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26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10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음, 네. 기관이 네. 엄청 팔았는데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상업 펀드에서 많이 팔았네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건 좀 좋은 소식인데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14일에 오늘 그 이르면 2024년도가 되면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네. 내렸습니다.
편입이 된다면 해외 자금이 추가로 유입이 될 게 한 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네. 코스피 지수가 한 35% 정도 상승한 3,760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네. 2,700포인트니까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만약 음. 지수 편입이 2년 내에 이루어지고 이 기업 전체 이익이 매년 10%씩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는 4,5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어, 이렇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언급한 게 시장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면 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음. 된다면 올해 6월 연간 리뷰에서 한국을 워치리스트, 이 관찰국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MS 지수 내에서 이제 재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이 워치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워치리스트에 오르려면 이 골드만삭스에서 언급한 이 시장 접근성 우려를 아마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언급을 한 게 원화의 역외거래 금지, 음. 영어 정보의 공개 부족, 그리고 음. 지배 구조 우려, 그리고 부분적 공매도 제한 요 네 가지 문제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부분적 그러니까 공매도 제한은 음. 저희가 아마 지금은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열리겠죠. 시간이 지나면. 잘 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배구조 우려도 이제 두 후보 대선 후보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MSCI 선진국 지수를 위한 이 한국 정치 쪽에서의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결국은 그 원화 우리 잠잘 때도 원화 거래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죠. 결국은.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율이 워낙 중요한 거라 환율 일종의 이제 저희 역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라 그럴까요? 환율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딱 풀어가지고 무조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렇게 흔쾌하진 않고요. 어찌되었거나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충분히 보여지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주주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중요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올해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기업의 거버넌스 이슈가 얼마나 주식을 누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훨씬 기업 가치보다 띄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목격을 한 네. 이상 올해도 빨리 많은 부분에서 이 지배구조 이슈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상황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심리적으로는 바닥권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좋을 때는 항상 사고 싶고요. 시장이 나쁠 때는 팔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본성을 잘 거슬리는 것이 진정한 이 역발상 투자라는 것도 꼭 같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집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제가 이때까지 그 뭐 밀접 접촉으로 들어간 게 세 번째거든요, 이번이. 네. 예, 네.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이때까지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 평소에 운동을 뭐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도 꾸준히 하는 게 좀 면역력에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이 음. 시청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꾸준한 운동을 잊지 마시고 건강 관리에 좀 많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얄 면역자로 임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제가 무사히 음성으로 나간다면 로얄 네. 면역자. 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저희는 오늘 네,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